안녕하세요, 이찌라입니다. 기업 읽어드립니다가 나오고 한 달이 지났는데요.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요.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뽑았냐는 건데요. 사실 저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ENTP거든요. 자기 일에 진심인 기업들만 꼽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꼬장꼬장할 만큼 묵묵히 걸어온, 그래서 더 탄탄한 12개의 브랜드를 소개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 회사를 재발견했거든요. 먹는 것에 진심인 기업. 간장시장 불변의 1위지만 알고 보면 육포에 카레에 짜장에 스파게티 소스까지 주방에 꼭 하나씩은 있는 브랜드 샘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함경남도에서 태어난 박기회 창업주, 서울 명동에서 교복 도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1946년 적산기업으로 나온 삼시 장유를 매입합니다. 일본 간장인 양조간장을 만드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혹시 국간장, 양조간장, 진간장의 차이를 아시나요? 한국의 조선간장은 100% 콩으로만 제조합니다. 오랫동안 발효되면서 구수한 향이 나는데요. 상대적으로 짜서 국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국간장이라고 불립니다. 반면 일본은 날씨가 습하고 따뜻해서 장기간 숙성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결과 볶은콩 50%에 밀과보리 50%를 섞고 단기간 숙성이 가능하도록 종국균을 띄워 양조하는 일본식 간장이 발달합니다. 상대적으로 달달하고 염도가 낮은 맛이 특징입니다. 이를 양조간장이라 불렀죠. 해방 전 일본인이 많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전국에 100개가 넘는 일본식 간장 공장이 들어섰는데요. 조선 간장에 비해 발효기간이 짧은 양조 간장은 같은 맛으로 양산을 하기가 적합합니다. 박기회 창업주는 이 양조 간장에 집중한 건데요. 1954년 독자적인 기술로 양조 간장 개발에 성공하고 샘표 간장을 선보인 거죠. 한편 10년 뒤 샘표는 양조 간장에 산분해 간장을 섞어서 신제품을 출시하는데요. 샘표는 이때 진간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국간장보다는 덜 짜고 양조 간장보다는 감칠맛이 있는 혼합 간장이었죠. 이 중에서도 단일 제품으로 간장시장 점유율 50%가 넘어가는 무적의 제품이 있으니 1994년 출시된 샘표 진간장 금 F3입니다. 이 발효 3개월 이상으로 금메달급이라는 이름인데요. 특히 간장의 품질을 결정하는 질소 함량이 1.3%인 프리미엄 간장으로 1초에 한 병씩 판매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샘표도 처음에는 고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장을 집집마다 담그는 게 당연했거든요.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콩을 불리고 갈아서 메주를 쓰고 또 이걸 큰 항아리에 넣고 소금물을 부어서 햇볕에 적어도 1년 이상은 말려야 하는데요. 항아리 안에서 발효된 소금물은 까만 간장이 되고 남은 메주는 된장이 되는 겁니다. 샘표는 이런 힘든 일 우리가 대신 해줄게 한 건데요. 처음엔 마를린 먼로처럼 입힌 모델에게 간장을 들려서 신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장을 사먹는 신여성, 게으른 이미지로 보였죠. 그래서 샘표는 전략을 바꿉니다. 주부사원을 고용해서 방문 판매를 하고요. CF송도 선보입니다. 그거는 몰라요. 들었어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여러 시도 끝에 샘표는 장유업계 1위에 오르면서 사먹는 간장의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60년대에 접어들자 서울에는 자연스럽게 마당도 없어지고 장독대도 없어졌는데요. 그 결과 사먹는 간장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후 샘표는 간장 시장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죠. 박기회 창업주의 아들인 박승복 회장은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파견 근무를 한 계기로 공무원의 길로 들어섰고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냅니다. 하지만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55세의 늦은 나이에 사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1985년 중금속 간장 사건이 발생합니다. 간장 브랜드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간장에 화학 제품을 혼합한 이른바 중금속 간장을 만드는 일부 영세 기업이 적발된 겁니다. 당연히 샘표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시장 1등이었던 샘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오고 사람들은 샘표 간장을 하수구에 버리며 시위했죠. 유튜브도 없던 시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승복 회장은 공장을 오픈하기로 합니다. 실무진들은 당연히 싫었죠. 설비를 오픈한다는 건 기업의 비밀이 노출될 수도 있고 공장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하지만 박승복 회장은 자신 있었고 공장을 배경으로 광고에 직접 등장합니다. 샘표 가족 여러분, 안심하고 쓰십시오.
주부님들의 공장 견학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그 결과 공장의 주부 고객들이 아침 저녁으로 버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박승복 회장은 직접 설비를 소개하고 설명했죠. 깨끗한 공장을 본 고객들은 안심했고 간장 파동은 오히려 샘표의 깨끗함을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샘표는 옛날부터 직원들을 귀하게 여겼는데요. 박승복 회장이 취임한 지 얼마 뒤 샘표는 사람이 세척해서 쓰던 유리 간장병을 세척하는 기계를 들이기로 합니다. 그동안은 계약직 주부님들이 하던 일인데요. 이 기계가 들어오기 전날 박승복 회장은 계약직 직원들을 불러 모아 정식 직원으로 발령냅니다. 이후에도 샘표는 감원이나 구조조정 없이 버텨왔죠. 이익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으로 77년간 노사분규 0건, 2022년에는 노사협력 대상을 수상합니다. 샘표의 3대를 이어온 박진선 사장,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에서 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돌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죠.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샘표의 운영에 참여하는데요. 본인이 공학도였던 만큼 샘표의 비전을 간장이 아닌 발효식품에 두고 매년 매출의 5%씩 R&D에 투자합니다. 식품업계가 평균 매출의 1%를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높은 비율인데요. 발효로 눈을 돌리자 샘표가 할 수 있는 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연두입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조미료인데요. 보통 조미료는 쇠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가루내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넣으면 텁텁하고 맛이 강해서 음식의 맛이 비슷해지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콩은 맛과 향이 강하지 않은 데다 발효를 통해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두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는데요. 샘표라는 상표가 붙어 있으니 그냥 새로운 간장인가 보다 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그러자 샘표는 시장에서 연두를 거두고 다시 고민합니다. 색은 더 연하고 향은 부드럽게 만들었죠. 샘표라는 브랜드는 가리고 카테고리도 새로 붙였는데요. 요리 에센스. 연두해요. 연두해요. 요리할 땐 모두 연두해요. 이 CF가 빵 터지면서 연두는 떡상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연두를 4세대 조미료로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1세대 조미료는 사탕수수 등을 그냥 발효한 MSG, 대상식품의 미원이 대표적이고요. 2세대 조미료는 제1제당의 다시다로 MSG에 쇠고기, 해물, 멸치 같은 원물을 더한 거죠. 3세대 조미료는 MSG 대신 원물만 활용한 고가 조미료입니다. CJ 제1제당의 산드레, 청정원의 맛선생 등이 있는데요. 연두는 조미료의 4세대, 새로운 카테고리를 연 겁니다. 그런데 혹시 간장 말고 샘표의 식품 또 아는 거 있으세요? 여기에는 비화가 있습니다. 박교의 창업주는 아들에게 절대로 다른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박승복 회장은 이를 어기고 캔커피 시장에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1987년 시스코라는 캔커피 브랜드를 수입해서 출시한 건데요. 샘표의 시장 점유율을 믿고 샘표 브랜드를 그대로 달고 출시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커피가 짤 것 같다라고 반응하며 기피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샘표는 신사업을 할 때 샘표라는 브랜드는 가리고 있습니다. 파스타와 스프, 소스, 드레싱을 판매하는 폰타나, 육포를 판매하는 질러, 전지현이 먹는 즉석 카레 티아시아, 김혜수가 먹는 중화 음식 차오차이. 차오차이 제가 너무 즐겨 먹는데요. 차오차이 마파두부 소스 강추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하며 샘표에서 비간장 브랜드가 차지하는 매출은 50%가 넘습니다. 한편 2021년 샘표는 세민의 부엌을 선보이는데요. 재료를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요리가 완성되도록 모든 양념을 다 해서 나온 거죠. 예를 들어 세민의 부엌 김치 양념은 배추에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뚝딱 겉절이가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잡채, 멸치볶음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샘표는 여기에 세민의 부엌 온라인 플랫폼도 선보입니다. 샘표의 연구원들이 레시피도 제공하고 Q&A도 달아주고 커뮤니티도 운영하는 건데요. 사실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 커뮤니티가 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들 요리하는 거 엄청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이 회원들이 나만의 레시피를 올리면서 여기서 와글와글 놀고 있습니다. 또 샘표는 팬데믹을 계기로 초등학생들과 줌을 통해 요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리 재료를 집으로 보내주고 줌으로 함께 만드는 수업이 인기를 끈 건데요. 샘표의 비전은요, 더 많은 사람이 요리를 하기 바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장, 간장, 고추장 수요가 최근 떨어지고 있거든요. 집밥을 잘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 제품을 더 많이 팔겠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요리를 하게 하겠다는 이 비전이 저에게는 확 와닿습니다. 이 직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고 실제로 회사 전체의 활동이 이 미션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물론 샘표에는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만큼 매출은 4천억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풀무원과 달리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승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앞으로 샘표가 식품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연적인 시점입니다. 띵동띵동! 오늘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책에 샘표 얘기를 실으면서 샘표에서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샘표 사랑해요. 광고는 아니고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 중 10분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참고해주세요. 샘표를 스터디하면서 먹거리에 있어서 또 비전과 정직함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기업이라고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샘표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샘표 읽어드렸습니다.